레노버 요가. 너는 왜 같은 요가인데 뻣뻣하냐? 결론부터 말하죠. 저는 갤럭시북 S 르누아르 젠북과 XPS를 팔아버리고 이 노트북을 제 새로운 메인 휴대용 노트북으로 사용하기로 했습니다. 이런 선택을 한 이유에 대해서 지금부터 리뷰 시작하겠습니다. 레노버의 초경량 휴대용 노트북 요가 슬림 7i 카본의 최종 리뷰입니다. 자세한 성능 리뷰를 확인하고 싶으신 분은 저번 영상을 체크해주세요. 뭔가 이름부터 화려하죠? 레노버가 갖다 붙일 수 있는 수식어들을 다 때려 박은 느낌입니다. 그리고 이 노트북이 그 이름값을 하냐고 묻는다면 네, 일단은 하는 것 같아요. 요가는 레노버의 프리미엄 컨슈머용 랩탑 브랜드입니다. 예전에는 화면이 360도 돌아간다고 해서 요가였는데 요즘은 그냥 여기저기 요가를 갖다 붙이고 있죠. 요가 다음에 슬림이 붙으면 화면이 360도 돌아가지 않는 일반 랩탑을 의미합니다. 거기다가 뒤에 카본이란 말까지 붙었죠. 원래 싱크패드 상위 라인업이나 들어가던 카본 파이버를 상판 재질로 사용했다고 해요. 레노버 하면 가성비란 이미지가 있지만 사실 제품군이 다양한 거지 비싼 제품은 비쌉니다. 전 이 노트북을 i5 16기가 램 512기가 SSD 스펙으로 윈도우 포함해서 약 130만원 주고 구매했습니다. 프리도스 모델은 10만원 정도 더 저렴한데 프리도스 모델의 입고가 엄청 뒤로 밀려서 윈도우 10 포함 모델을 구매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스펙표를 잠깐 보여드릴게요. 이번 타이거 레이크는 i5와 i7 사이에 내장 그래픽 스펙 차이를 뒀습니다. 그래서 같은 G7이라고 하더라도 i5가 i7보다 조금 떨어진다는 건 기억해 두세요. 메모리는 온보드 LPDDR4X 16기가 램입니다. 대역폭이 넓은 메모리이기 때문에 DDR4에 비해서 타이거 레이크 Xe 내장 그래픽 성능을 이용하기에 유리합니다. 저장 장치는 삼성 PM981A NVMe SSD를 사용했고 기본으로 넣어주는 SSD 중에서는 상급 제품이죠. 디스플레이는 13.3인치 2560x1600 상도의 QHD 플러스 패널, 실측치 sRGB 93% 330W의 스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50W의 배터리, 와이파이 6 지원하는 인텔 AX201 무선 랜, 실측 무게는 홍보하는 것보다 10g 더 무거운 976g이었고요. 그럼 노트북의 디자인과 재질에 대해서 살펴보죠. 일단 이 노트북의 첫인상은 그래미랑 닮았는데 였습니다. 실제로 흰색 도료를 코팅해 놓은 질감은 그램의 그것과 꽤 비슷합니다. 약간 플라스틱 느낌이 나는 부분이 있는데 그램의 그 흰색을 좋아하는 사람이라면 이 노트북의 색상과 질감도 마음에 들 거예요. 다만 그램이 그랬듯이 요가 카본도 시간이 지나면서 흰 바디에 때가 타거나 도료가 까지는 현상이 생길 가능성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의 장기적 내구성이 어떨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전반적인 기계의 완성도는 이게 2020년 그램보다 더 나은 것 같아요. 2020년형 그램의 경우 제가 리뷰했던 제품은 유격도 꽤 심한 부분이 있었고 마그네슘 재질의 상하판은 좀 흐물흐물거리는 느낌이 있었죠. 하지만 요가 슬림 카본의 경우 유격 같은 건 찾아볼 수 없었고 또 카본 재질로 만들어진 상판은 사실 그램의 상판만큼 얇지는 않지만 굉장히 튼튼한 느낌입니다. 힘을 줘서 상판을 휘어보려고 시도해봐도 거의 휘지 않고 카본 파이버의 탄성 덕분에 바로 원래대로 돌아오는 모습이죠. 저는 밀스펙 인증이라는 게 그렇게 큰 의미가 없는 스펙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만 이건 손에 들어보면 매우 가볍고 탄탄한 느낌이 들어서 대충 휙휙 던져도 멀쩡할 것 같다는 느낌이 듭니다. 실제로 테스트해보진 않겠지만요. 기기의 전반적인 크기는 매우 작습니다. 13.3인치의 16:10 비율의 디스플레이와 함께 XPS보다는 조금 못하지만 상당히 얇은 베젤을 가지고 있습니다. 상하판이 전부 카본 재질로 만들어진 것은 아니고 키보드 덱과 하판은 마그네슘 합금 재질이라고 하는데 보강 처리를 해서 그런지 키보드 덱의 휘어짐도 적은 편입니다. 기기의 하판을 보면 공기가 통할 수 있도록 구멍을 촘촘히 뚫어 놓았고 흡기된 바람은 힌지 사이로 배출됩니다. 하판 내부는 눈에 보이는 나사들만 전부 풀면 쉽게 접근 가능하고 램은 온보드이고 SSD와 랜카드는 교체 가능합니다. 내부를 보면 충분히 2펜, 2히트 파이프를 사용할 공간이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무게 때문인지 1펜, 1히트 파이프만 사용하고 있습니다. 요가 슬림 카본의 포트는 맥북식으로 C타입 포트만 남겨버렸습니다. 우측에 C타입 포트 한 개 있는 건 썬더볼트는 아니고 충전은 가능한 포트고 반대쪽에 있는 두 개의 포트는 썬더볼트 4 포트입니다. 전통적인 USB-A 포트나 HDMI 포트 같은 건 전부 다 없애버렸어요. 저는 구매 시에 USB 허브를 사은품으로 받긴 했는데 사실 이런 거 따로 들고 다니는 게 썩 좋은 경험은 아니죠.
다만 개인적으로는 클라우드 이용이 활발해지면서 휴대용 노트북에서는 갈수록 USB 외장 장치를 사용하는 빈도가 줄어들긴 해서 C타입만 있는 노트북을 불편해서 못쓰겠다 싶진 않더라고요. 어찌됐건 XPS나 맥북 기본형보다는 C타입 포트가 한 개 더 많긴 하고 또 기계 양쪽으로 다 충전 가능하다는 게 은근히 선 관리하기가 편합니다. 웹캠은 뭐 특별히 좋거나 나쁘거나 한 거 없이 720p 웹캠입니다. 솔직히 노트북들이 웹캠에서 더 좋은 영상을 굳이 얻을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는데 마이크는 좀 더 좋은 걸 넣어줬으면 좋겠어요. 디스플레이는 16:10 비율에 2560x1600의 QHD 플러스 해상도라는 것이 특징입니다. 특이한 해상도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사실 요즘 맥북이 사용하는 해상도가 이거고 그램 17의 해상도도 이거입니다. 풀 HD보다는 확실히 더 또렷한 해상도이고 13인치에서 4K 해상도는 지나치게 과하죠. 솔직히 해상도와 화면 비율은 굉장히 마음에 듭니다. 하지만 13.3인치의 작은 화면은 호불호가 갈리겠습니다. 전 좋아하는데 한국 소비자들은 15인치 이상의 대화면 노트북에 대한 수요가 높으니까요. 다만 13.3인치이면서도 16:10으로 화면 세로 길이를 확보하면서 16:9 14인치 노트북보다 더 세로 길이는 깁니다. 문서 작업이나 웹서핑 시 한 화면에서 표현 가능한 정보량은 화면 크기에 비해서 더 많다는 장점이 있죠. 디스플레이의 밝기는 최대 약 330니트, sRGB 90%대에 무난하게 괜찮은 스펙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레노버 슬림 5와 마찬가지로 80% 이하로 밝기 설정을 내리면 화면 밝기가 확 어두워지는 세팅이 되어 있어 실내에서도 80-90% 이상으로 밝기 설정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글랜스라고 해서 제가 화면에서 눈을 돌리면 화면도 흐려지는 이런 비즈니스 관련 프라이버시 보호 기능 같은 것도 기본 탑재되어 있는데요. 뭐 저는 개인적으로 안 쓰는 기능이라서 그냥 이런 게 있다는 것만 알려드리겠습니다. 스피커는 하단을 향하고 있고 윈도우 노트북 스피커 중에서는 꽤 밸런스가 잡힌 좋은 소리를 들려주지만 안타깝게도 음량이 좀 작습니다. 그래도 작은 방에서 음악이나 동영상을 틀어놓고 보기에는 전혀 문제없는 스피커라고 생각합니다. 키보드의 경우에는 아무래도 기계 자체가 얇다 보니까 좋은 키트랩을 기대하기 힘들겠죠. 키스트로크는 1mm 정도라고 하는데 상당히 얕은 편입니다. 하지만 레노버 특유의 그 쫀쫀한 키감은 어느 정도 남아 있습니다. 이 영상의 대본은 전부 요가 슬림 카본으로 작성하였는데 특별히 불편한 점은 없었습니다. 키보드 백라이트는 2단계로 조절 가능하고 주변 밝기에 따라 자동으로 켜지게도 할 수 있어요. 터치패드도 글래스 코팅된 쓸만한 터치패드가 들어가 있습니다. 다만 레노버가 최근 요가9 같은 플래그십 제품에는 맥북의 트랙패드에 쓰이던 햅틱 피드백 기술을 적용한 터치패드를 도입했던데 그 터치패드가 좀 더 널리 쓰였으면 하는 바람은 있습니다. 노트북의 성능 측면에 대한 자세한 수치는 지난번 성능 리뷰를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노트북은 높은 전력을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쿨링 시스템을 갖추지 못하였으나 초경량, 초슬림 인텔 노트북 치고는 클럭 조절과 펜 속도 조절을 통해서 노트북의 내외부 온도를 낮게 유지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나쁘게 말하면 성능과 정숙함을 희생했다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 어차피 이런 초경량 노트북에서는 저도 딱히 성능 위주의 세팅을 기대하진 않아요. 타이거 레이크 i5를 사용한 제품으로 리뷰 진행했는데 i7을 사용했던 XPS와 비교해서 10% 내외의 CPU 성능 차이를 보여주고 그래픽 성능이나 게임 성능 역시 딱히 XPS와 비교해서 많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팬 소음은 XPS보다 컸지만 더 낮은 외부 온도를 보여주었습니다. 물론 저번 영상에서 보여드렸듯이 타이거 레이크는 28W의 전력을 주는 것이 15W와 비교해서 압도적으로 높은 성능을 보여주기 때문에 MSI 프레스티지 14 같이 더 공격적인 쿨링을 하는 제품과 비교하면 성능의 차이가 뚜렷하지만 노트북의 용도를 생각했을 때 요가 슬림 카본의 성능이 딱히 모자란 건 아닙니다. 게임 성능도 여튼 롤 정도는 잘 돌아가고 포토샵 잘 돌아가고요. 프리미어 프로도 풀 HD 영상 편집 수준에서는 큰 무리가 없는 수준입니다.
타이거 레이크의 CPU와 GPU 성능은 분명히 아이스 레이크와 비교해서는 명백한 발전이 있었고, 르누아르랑 비교해서 멀티코어 성능은 떨어지지만 싱글코어 성능이나 몇 가지 특정 작업에서는 타이거 레이크가 확실한 우위를 보이는 부분도 있었죠. 물론 라이젠에서 세장이 나오면 또 얘기가 달라지겠지만 여튼 당장은 그렇단 소리입니다. 또 솔직히 전 아직도 이게 왜 중요한 부분인지 이해가 잘 가지 않긴 한데, 노트북을 열자마자 절전 모드에서 복귀하는 인스턴트 온 기능도 잘 작동합니다. 또 한 가지, 요즘 유행하는 클라우드 게이밍 서비스를 이용하면 이런 저전형 노트북으로도 고사양 게임을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섀도우라는 서비스를 사용 중인데, 이건 클라우드 게이밍이라기보다도 원격 접속을 할 수 있는 게이밍 PC를 빌려주는 서비스입니다. 따로 관련 영상 만들었으니까 관심 있는 분들은 체크 부탁드릴게요. 배터리 타임은 사실 지금 인텔이 아픈 부분 중 하나입니다. E4 인증인지 뭔지를 통해서 배터리 타임을 강조했지만 애플 실리콘과 심지어 AMD 르누아르와 비교해서도 타이거 레이크가 배터리 타임에서 더 떨어지는 모습을 보이는 경우가 많지요. 요가 슬림 카본의 경우 i7 모델은 E4 인증을 받았고 i5 모델은 받지 못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요가 슬림 카본은 화면 밝기 80%, 유튜브 풀 HD 60fps 라이브 아카이브를 연속해서 재생했을 때 배터리 타임이 6시간도 가지 않았습니다. 물론 디스플레이 해상도가 풀 HD와 비교해서 높긴 했지만 아직 테스트를 안 해봐서 모르긴 몰라도 아마 같은 해상도 디스플레이를 사용한 맥북 에어 M1의 배터리 타임은 이거의 2배 가까이 갈 거란 말이죠. 노트북의 배터리 타임을 중시하는 사람은 요가 슬림 카본에 아쉬움을 느낄 것 같아요. 그럼 정리하겠습니다. 요가 슬림 카본은 많은 장점을 가지고 있는 노트북입니다. 장점을 정리하자면 가벼운 무게, 뛰어날 것 같은 내구성, 16대 10 비율의 고해상도 디스플레이, 초경량치고 좋은 발열 제어 정도가 있겠고, 단점으로는 C타입 밖에 없는 연결 포트, 자주 동작하는 쿨링팬, 그리고 조금 부족한 배터리 타임 정도가 있겠네요. 그리고 제 입장에서는 배터리 타임은 약간 아쉽지만 무게와 화면 비율, 해상도, 튼튼함은 매우 마음에 들고, 키보드, 터치패드, 스피커 등도 모자람이 없는 레벨이었기 때문에 다른 가벼운 노트북들을 팔아버리고 이걸 선택하는데 별다른 거부감이 들지 않았습니다. 갤럭시북 S랑 젠북 UM 사이어도 나쁜 노트북은 절대 아닌데, 노트북을 한 개만 남기고 팔아버린다면 뭐가 남을지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요가 슬림 카본이 남더라고요. XPS 13은 리뷰하고서 중고로 몇십만원 손에 봐가면서 팔아넘겼는데, 그 중고로 구매하신 분이 자꾸 디스플레이 쪽이 가끔 전멸되고 지직거리는 문제 생긴다고 연락 주시더라고요. 한국에서 XPS는 진짜 사는 거 아닌 것 같아요. 다만 저는 신형 그램과 맥북 에어를 아직 써보지 못한 상태입니다. 그 노트북들까지 써보고서도 제 메인 휴대용 노트북이 요가 슬림 카본으로 남아있을지 어떨지 여부는 잘 모르겠어요. 그램이 얼마나 좋아져서 나올지, 혹은 내가 맥북으로의 전환을 쉽게 할 수 있을지에 달려있겠죠. 맥북 배송 오고 그램 구매하게 되면 비교 리뷰도 할 거니까요. 구독해주시고 기다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도움해 주시길 바라며 다음에 뵐게요.